본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환연 해설 방송입니다. 정겹고 생동감 넘치는 농촌과 어촌의 애니메이션의 배경으로 타이틀이 뜬다. KTV 살얼이랐다 시즌 4. 좁은 골목길을 걷는 부부. 이 길에 들어선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두 팔을 벌리면 손끝이 닿을 것만 같던 좁은 골목길. 10년 전 이 골목의 끝에서 그 집을 만났습니다. 네, 마침 이 집은 정말 이렇게 기적처럼 저희한테 와준 선물 같은 집이고요. 그 극장 뒷골목에 정말 음침한 골목이었고, 근데도 그 뒷골목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골목길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집은 작지만 정말 뜰이 있는, 이 집이 10평인데 뜰이 더 넓잖아요. 그래서 뜰이 있는, 그리고 제가 찾던 정말 그런 공간이었고. 골목 끝 파란 대문집은 10년이 흐른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쪽에서 열어주는 파란 대문. 10년 전 골목을 산책하다 운명처럼 이 집을 발견한 부부는 결국 이 집의 주인이 됐습니다. 켜켜이 쌓인 59년의 세월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동네가 우리가 이 마련한 이 공간을 통해서 이 동네가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생기 있게 그렇게 변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흐뭇해요. 이 집 볼 때마다. 어두웠던 골목에 환한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부부의 삶에도 은은한 향기가 피어나기 시작했죠. 작은 집 곳곳에서 웃음과 행복을 만끽하는 하루하루. 10년 전 그날의 골목이 데려다준 오늘입니다. 골목이 데려다 줄 거예요. 58세 성미경 씨와 61세 박윤규 씨 부부. 굽이굽이 천년 왕국의 세월이 흐르는 역사의 도시 공주. 금강 물결을 닮은 듯 도시는 조용합니다. 자막 충남 공주시 웅진로. 그런데 요즘 이런 좁은 골목을 도시에서 본 적이 있던가요? 흔하지 않은 만남에 마음이 수런거립니다. 들뜬 발길을 슬며시 잡아 끌며 골목이 데려다 준 곳. 거기 작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차상을 준비하는 아내. 모닝차. 여기 거기 앉을까? 이렇게? 아니 여기 이렇게 앉아야 될 것 같은데? 마당이 보이는 툇마루에 앉아 차를 따른다. 물소리가 아주 응. 청아하고. 차 명상. 차 명상. 차 한 잔의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부부. 20년이 훌쩍 넘은 아침 습관이라고 하는데요. 최고야. 오전이 최고야. 본래 서울서 살던 부부는 강단에 서는 남편 박윤규 씨가 공주의 한 대학으로 발령이 나면서 27년 전 공주로 왔습니다. 아 진짜 좋다. 바닥이 따뜻하니까. 27년의 세월을 보내며 이제 공주는 그들에게 따뜻한 봄의 온기를 안겨주는 고향이 됐습니다. 어쩌면 이 집을 만나게 된 연휴가 봄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58세 성미경 씨, 귀촌 10년 차. 스텔라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3년 비어 있었는데 이제 이 짐이 그대로 있었고요. 그리고 그 철대문도 자물쇠도 없이 이렇게 끈으로 묶어놔서 저희가 부동산 아저씨랑 바깥에서 이렇게 안에를 들여다 봤거든요. 근데 정말 그 극장 뒷골목에 정말 음침한 골목이었고, 근데도 그 뒷골목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골목길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집은 작지만 정말 뜰이 있는, 이 집이 10평인데 뜰이 더 넓잖아요. 그래서 뜰이 있는, 그리고 제가 찾던 정말 그런 공간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 담도 무너지고 뭐 엉망인 집이었죠. 근데 이제 그때도 그래도 그냥 이걸 뭐 잘 고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1964년 어느 가장이 아내와 새 아이들을 위해 직접 지은 소담한 보금자리. 그 옛날 따뜻했던 집의 온기는 그 후 반백년의 세월이 흐르며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엄청 걱정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정신 나간 새댁이라고 했어요, 저보고. 제가 그땐 새댁이었어요, 여기서. 정신 나간 새댁이라고 이런 집을 왜 사냐고.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사할 분을 이제 여러 팀을 만났어요. 이제 이걸 고쳐야 되는데 신축을 대부분은 다 신축하라고 했어요. 싹 밀고 왜냐하면 돈도 많이 들고 이거 고쳐봤자 별로. 근데 저희가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싹 밀고 세질 것 같으면 저희들 이 집을 안 샀다. 남들 눈에는 그저 허름한 빈집이 부부의 눈엔 세상 더 없는 보물처럼 보였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길이 집안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있고 단촐한 살림을 정갈하게 꾸려왔을 아내의 심성이 뭉구이 배어있는 집. 창문 너머 앞마당엔 아이들의 웃음을 닮은 해사한 꽃들이 오종종이 피어났을 이 집을 부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연을 뛰어넘은 인연이었습니다. 여기 스텔라 할머님 남편분이 경찰 공무원이셨어요. 직접 지으신 집이에요, 3년 동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구해오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은 이런 그 석가래가 굉장히 이렇게 여기 낯질이 굉장히 서투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렇죠. 저희가 해도 될 것 같은. 서툰 솜씨가 오히려 한없는 정감으로 다가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서 나온 것들이에요. 작은 포대자루, 이건 뭐냐면은 이 할머님이 사실 돌아가시고 철거 안 한 상태에서 그대로 있었거든요. 큰 저기 항아리 안에 이게 이제 원조받은 밀가루 푸대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옛날 기록이라 이게 절대 팔거나 다른 물건과 바꾸지 말고 우리가 어려울 때 밀가루 원조받았던 그 흔적들이어가지고 저희가 그냥 이렇게 쿠션으로 이 집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경찰 공무원이셨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미결함 이런 것도 여기 어르신이 이제 썼던 것 같아요. 이 집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삶의 온기가 영 사라진 줄로만 보였던 빈집엔 여전히 삶이 숨쉬고 있었고 그 오랜 숨소리를 골목을 지나던 부부가 들었던 걸까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안목 덕분입니다. 엄청 덥습니다. 천장이 낮은 다락방, 여기는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간신히 이렇게 설 수 있는 근데 이제 다락방을 사람들이 참 좋아하거든요. 그리움의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여럿이 있는 것 같고 또 여럿이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은 저 골목길과 함께 항상 이야기가 되거든요. 여기 루치아 골목길 여기서 보면은 골목길이 보이죠. 이 길을 따라 아버지가 출근을 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이웃의 밥 짓는 냄새가 담장을 넘었겠죠. 골목은 말 그대로 삶이 오가던 길목입니다. 옛날 극장, 호설 극장 지금 비어 있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비어 있고요. 안내해주는 미경 옛날에 이제 씨. 여기 극장 뒷골목이니까 어떻겠어요. 여기는 이제 교대생들이 오면 돈 뺏기는 장소였어요. 제일 그러니까 어디든지 극장 뒷골목은 우범 지역. 우범지. 여기에서 막 얻어 터지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공산성의 혈투라는 영화를 그려놨어요, 포스터를. 원래는 여기가 뒷문. 팀원. 극장 뒷문은 돈 안 내고 들어가는. 학생들이 여기 돈 안 내고 들어가는 문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두 개는 극장 옆에 전부 다 이제 여관이었어요. 저는 이 정중동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공주를 제일 잘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요하지만 정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작은 움직임이 있는데 이 원도심이 그런 것 같아요. 정중동. 네. 청중동. 네, 조용함 속에 움직임이 있고 또 오래된 것 안에 새로움이 있고 그런 동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이 흐르며 골목의 풍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지고 또 편리함을 이유로 골목자리에 속속 도로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골목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부의 집 마당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 그들에게 부부의 집은 추억이자 위안이 되는 공간입니다.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알기에 부부는 대문을 닫아놓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는 손님들. 아내 성미경 씨는 그동안 차곡차곡 배워온 차 문화를 널리 알리고 함께 즐기기로 했습니다. 골목 안 파란 대문을 활짝 열어 은은한 차 향기로 사람들을 마중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미경 씨가 주방에서 차를 내린다. 저희가 원래 여기 다 벽이었어요. 네. 근데 이거 이제 이게 햇빛이 들고 또 이렇게 확장성 골목까지 들어오게 이렇게 쫙 창을 낸 거예요. 그래서 건축가 선생님이 이제 저희들 그런 의도를 다 반영해 주셔서 골목이 다 보이죠. 저기서 보면은 지금 저 조그만 창을 통해서 손님들이 보이고 저분들은 이제 저희들을 보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게 너무 예쁘다고 해요. 여기서 일하시면 기분 좋아지시죠? 네, 맞아요. 이게 만약 벽이었으면은 답답해서 못 있죠. 하루 종일. 벽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부엌에서 이렇게 벽장이었던 공간을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아궁이가 있던 자리고요. 여기가 아궁이, 가마솥. 다 남겨놓으셨네. 아궁이는 이제 이렇게 막고, 네네. 타일도 이제 옛날 빈티지 타일을 저희가 묻힌 거죠. 네, 여기 또 손님들이 저희랑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여기가 방 두 칸. 북한. 여기 가운데 이제 방 두 칸이었고, 이렇게 낮게 천장에 도배가 돼 있었고, 부엌 위에 누다락. 네. 예쁘죠? 여기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보고 여기서 앉으면은 저기까지 이렇게 골목까지 보이고. 네. 야트막한 다락은 그야말로 이 집의 명당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자자할 정도라네요. 다락에서 차를 마시며 골목을 내려다보는 손님. 딱 그쪽에 잘 앉았네. 광성안을 볼 수 있는. 일부러 알고 여기 앉으신 네. 저는 멀리 가도 내가 살 때 어느 쪽에 내가 봐야 될 곳이 있나 미리 검색해요. 그래서 거기 앉아요. 그게 나전 테이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커튼이 돼 있어서 옷장을 잘라서 이게 이렇게 위험해요. 만든 거. 이게 받침을 새가 했잖아요. 그런 것도 그게 모퉁이 저 그 상처받은 모습도 그대로 그냥 있어서 너무 여기랑 잘 어우러지는. 그 소박하고 또 뭔가 이렇게 오래된 묵은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안하네요. 어느덧 부부의 찻집은 공주를 알리는 대표 문화 공간이 됐습니다. 애기가 왔네. 안녕. 항상 이거 어디지? 애기들 스티커 좀 줘야겠다. 애기 예쁜 스티커 줄게. 공주씨 스티커예요. 애기 요거 줄게. 집에 가서 붙여. 여기 예쁜 곰돌이 있네. 그렇지? 몇 명이지? 애기들이 몇 명이지? 애가 요거 마지막 공주씨 예쁜 스티커거든. 네, 공주시 관광가에서 만든 건데 저희 이제 외부인들이 많이 오니까 그리고 이제 기념품으로 드리라고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예쁘죠? 또 명절 밑이라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람도 공간도 다 제 짝이 있는 모양입니다. 10년 전 허물어져 주차장이 될 뻔했던 이 집도 제 짝을 만나 이렇게 다시 태어난 셈입니다. 부부는 기꺼이 낡은 집의 짝이 되어 살뜰히 집을 가꾸고 집에 깃드는 생명들을 보듬어 줍니다. 고양이 그릇에 사료를 부어주는 인규 씨. 식사 시간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어 있으면
그 저기 배가 고플 것 같아가지고 아. 예 그렇게 줘요. 근데 고양이들은 근데 강아지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고양이들은 이렇게 그 두면 그냥 무조건 거기 있는 거 다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배가 부르면 그냥 어느 정도 먹고서는 놔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걱정 없이 그냥 이렇게 줘요. 길냥이들이에요. 길냥이. 집에 찾아온 손님이 누구든 빈손으로 보내는 법 없었던 그 옛날 아버지 어머니를 닮은 공간. 그렇게 버려진 풀꽃도 지나가는 바람도 주인이 되어 한숨 쉬어가는 공간이 되길 부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오, 바람이 차다. 손 붙잡고 가야지. 추워. 부부가 팔짱을 끼고 여기도 골목을 이렇게 걷는다. 마크라니까. 찻집이 조금 한가해지는 시간이면 부부는 팔짱을 끼고 산책에 나섭니다. 공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재민천. 물결 따라 오래된 삶의 추억들이 흐르는 곳인데요. 풍요의 기쁨도 쇠락의 아쉬움도 길 위에 무수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고. 아,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2층 집이 옛날에 다 양옥 바람이 불면서 그리고 여기 새로 이제 페인트한 집. 그 왜 페디카고 오신다고. 거기.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렇게 이제 골목길 재생 프로젝트로 이렇게 작가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안방이라는 고양이와 여기 노치. 재민천에 사는 노치. 벽화와 소품이 어우러진 작품. 여기 이 양복점 오래된 양복점. 공화 양복. 여기서 양복 맞춰 입어야겠어요. 응? 벽화가 반기는 골목길을 걷는다. 여기 지금 어르신들이 다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말 더 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그냥 소방도로가 안 나고 여기 어르신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냥 주민들이 그냥 일상을 누리고 일상을 생활하고 이 골목은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이것도 되게 좋아, 그지? 바람에게 묻는다. 저거 있잖아. 저거 내가 신앙송 했던 바람에게 묻는다. 담벼락에 적힌 시화. 이것도 참 이게 아름다우면서도 가슴 아픈. 슬픈 꽃끈을. 한번 해봐. 눈물 날 것 같아. 여기서 꽃끈을? 꽃끈을 아이한테 물었다. 이 다음에 나 죽으면 찾아와 울어줄 거지? 대답 대신 아이는 눈물 고인 두 눈을 보여주었다. 슬프죠. 슬프다. 부부는 틈만 나면 이렇게 골목 산책을 즐깁니다. 정확히 말하면 산책보다는 골목 쪽에 훨씬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골목 곳곳에서 문득 걸음을 멈출 때가 많습니다. 추억이 부르면 바로 대답하는 것이죠. 여기에 그게 있었어야 되는데 여보. 소변 금지. 맞아. 여기 소변 금지가 써 있었는데. 지워버렸어. 그게 없어졌네. 그 낙서가 재밌었는데. 네, 없어졌어요. 예전에 찍은 사진에는 소변 여기 금지. 소변 금지. 여기들 양이들 없어. 아마 10년 전에도 이렇게 골목을 돌고 돌다 저만치 낡고 작은 파란 대문집을 발견하고 멈춰섰겠지요. 이렇게 해서 끝. 부부는 지금도 그날 이 골목에 들어선 우연에 감사하답니다. 사람들의 흔적이 이제 골목에는 이게 뭐 인위적인 게 아니라 여기에 뭐 쓰레기까지도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소변 금지, 낙서까지도. 그리고 여기서 골목길에서 술 취한 아버지도 만나고 또 욕쟁이 할머니도 만나고 그리고 군것질하는 정말 아이스케이크 막던 어린 동생도 만난다고 합니다. 다 왔다. 부부가 골목 끝에 있는 파란 대문으로 들어간다. 부부의 집. 골목에서 시작해 골목에서 저무는 하루. 오가는 이들로 분주했던 부부의 뜰에도 조용히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하루의 끝자락. 부부는 언제나처럼 집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 하루도 참 고마웠다고. 다음 날 아침, 재민천. 물 위에 떠 있는 오리. 계절은 어느새 겨울과 끝인사를 나눈 듯합니다. 재민천 물결 위로 다문다문 봄이 오고 있습니다. 부부가 맨 처음 이 골목에 들어왔을 땐 낯설고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이미 세월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옛 극장의 뒷골목. 누구도 쉽게 발 디디지 않았던 골목에 부부는 문화라는 씨앗을 조심스레 뿌렸고 그렇게 10년 계절이 돌고 돌아 그 씨앗은 꽃으로 피었습니다. 남편 박인규 씨는 아내의 찻집 안쪽에 자신만의 비밀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꿈을 담은 초콜릿 공장입니다. 박인규 씨, 귀촌 10년 차. 이 전체 초콜릿이 이 고른 결정을 가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벽돌을 쌀 때 이렇게 틈 없이 이렇게 촘촘하게 벽돌을 쌓듯이 이것도 초콜릿도 이제 그런 식으로 안에 이 내부 결정 상태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 보면 템퍼링이 잘 될 것 같아요. 초콜릿을 잡는 인규 씨. 대학 강단에서 정년을 마친 후 그는 또 다른 삶의 의미와 재미를 찾기 위해 초콜릿을 공부했습니다. 섬세한 수작업의 매력에 반했다고 하네요. 굳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초콜릿 작업을 할 때는 그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손을 빨리 놀려가지고 빨리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초콜릿 작업할 때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하죠. 대통령이 와도 못 만난다. 왜 초콜릿이었을까요? 물론 아내가 좋아하는 차와 잘 어울리는 기호식품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가 초콜릿을 배우기 시작한 까닭엔 오래전 유년의 추억도 한몫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 월남전에 참전을 하셨거든요. 장교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 그때 이제 거기 그 큰 나무 상자, 지금 같으면 이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죠. 그래 이제 나무 상자, 그때 이제 나무 상자를 만들었는데, 그럼 거기 이제 빈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그 초콜릿이 이제 큼지막한 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 맛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초콜릿만 나오면 막 신나가지고서는 친구들 나눠주고 막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먹었는데, 그때 그게 왜 이렇게 맛있었을까? 나중에 제가 이 초콜릿을 배우면서 보니까 바로 그 안에 들어간 것이 코코넛이었어요. 달콤했던 유년의 추억, 그리고 그리운 아버지와 맞닿아 있는 기억의 골목 어딘가에 초콜릿이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행복은 이렇게 작은 기억들이 촘촘히 쌓여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냥 입에다 그냥 손에 묻으니까. 방금 만든 초콜릿을 제작진에게 먹여준다. 좀 달아요. 어때요? 맛있죠? 네. 덕분에 제작진도 달콤한 한 입의 행복을 맛봤답니다. 우와 맛있겠다. 나 하나 줘. 우와 맛있겠다. 코코넛. 아내에게 먹여주려다 떨어뜨렸다. 내가 짚고 먹을래. 우와 아까워서 이렇게 먹어. 맛있겠다. 먹여볼까? 맛있다 코코넛. 맛있지. 코코넛 트리플. 동남아 여행 갔을 때 생각난다. 태국 갔을 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 보약에 하루에 하나씩 먹는. 최고. 너무 맛있다. 초콜릿 숙성구에다가 이렇게 이제 집어넣는 거. 엄청 많네요. 네? 네, 보물 창고. 초콜릿 통으로 가득한 냉장고.
초콜릿 저장고가 가득 차면 그 옛날 어머니들이 쌀통에 쌀 그득할 때 느꼈던 그 뿌듯함이 뭔지 알 것 같다는 박인규 씨. 오늘도 배부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초콜릿과 차가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는 어울려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콜릿도 홍차도 다 유럽에서 이제 귀족들이 상류층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네. 그러니까 지극히 한국적인 이 녹차와 네. 지극히 서양적인. 서양적인 이 초콜릿이 정말 잘 어울려요. 유명하신 나태주 시인님께서 뭐 자주 저희 집에 오시고 또 귀한 분들을 모시고 오시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이 루치야 옛날 궁궐에 신문물이 처음 들어올 때의 그 풍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다 쓰러져가는 집인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정말 고급 홍차를 마시고 또 이런 티푸드와 스콘을 마시고 제대로 된 차를 마신다는 게 너무 놀랍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저희가 요한님과 제가 이 공간을 만들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그런 거예요. 나태주 시인과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 부부가 함께 꾸려가는 이 공간을 유독 애정해주는 나태주 시인. 작고 쓸쓸한 것들의 가치를 아는 그는 벌써 여러 편 아름다운 시어로 부부의 공간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나태주, 루치아의 뜰에서 오래 묵은 시간이 먼저 와서 기다리는 집. 100년쯤 뒤에 다시 찾아와도 반갑게 맞아줄 것 같은 집. 세상 사람들 너무할까 겁난다. 나만 알고 싶지만 또 나만 알기엔 너무 아까운 집. 10년 전 부부에게 찾아온 그 기막힌 우연을 두 사람은 요즘 또 만끽하고 있다는데요. 여기가 저희가 이제 저희들의 제3의 공간. 네, 세 번째 네, 세 번째 공간입니다. 세 번째 공간. 너무 예쁘죠. 재민천의 나긋한 물바람을 맞으며 오래도록 이 자리를 지킨 집. 과거 얼마간의 세탁소의 모습이었다는데 하지만 이 집의 내력은 무려 10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강점기부터 근대의 역사를 오롯이 품어낸 집. 여기가 요 문이 만월창이에요. 만월창. 보름달처럼. 벽에 있는 동그란 창문. 이게 이제 만월창은 저희가 이제 재민선의 이런 보름달의 기운처럼 좋은 에너지가 가득 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거를 저희가 정말 컨셉으로 여기에서 가장 포인트가 이 만월창이거든요. 연님하고 같이 했고 그리고 이제 재민천 면에서 여기에서 이제 좋은 크리에이터들이 와가지고 이곳에서 또 다른 꿈을 꾸기를 바래서 공주월든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직은 텅 빈 공간. 초승달이 보름달이 되듯 서서히 변화가 다가올 것이라는 믿음. 부부는 세월의 파도에 휩쓸린 쇠락한 이 동네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방치돼 있던 이 공간에도 곧 봄볕이 들기를 말이죠. 이 경제적인 어떤 수익, 어떤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 사실상 이 집을 사가지고 이렇게 또 돈을 많이 들여서 수리하고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그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동네가 우리가 이 마련한 이 공간을 통해서 이 동네가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생기 있게 그렇게 변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거 생각하면 좀 아쉽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그런 그 가치들을 창출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흐뭇해요. 이 집 볼 때마다. 부부의 바람대로 골목엔 이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재생이란 이름으로 공간을 보수하고 삼주살기 프로젝트 등을 통해 귀촌을 시도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는데요. 성미경 씨 부부와의 인연으로 동네의 삶의 뿌리를 옮긴 지인도 있습니다. 이웃집에 방문한 미경 씨. 얼핏 보기에도 오래된 내력이 느껴지는 이 집은 얼마 전 꼼꼼하게 수리를 마치고 게스트하우스로의 변신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지인.
낡고 오래된 건물에서 창조는 시작된다. New ideas need old buildings라는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도시재생의 시작이에요, 그게. 예. 이런 맛이 안 나죠. 예. 그리고 여기 오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요. 이미 뭐 작가분들도 좀 오시고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이라 그 어떤 그 힐링이 되고 포근하고 그래서 참 좋다.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했던가요? 이들은 지금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로컬에 있는 분들이 그 이웃들을 사실 이렇게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해요. 새로 책방이 생긴다고 할 때는 견제를 하는데 서로 이제 먼저 생긴 책방을 배려해서 다른 주제로 책방을 열고 또 뭐 또 게스트하우스도 마찬가지로 다 다른 컨셉으로 이렇게 공간이 오픈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은 공간들이 생길 텐데 각자 자기 빛깔을 내주면은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각자 자기만의 빛깔로 또 자기만의 철학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또 가꾸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골목의 끝, 저 낡고 작은 파란 대문집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동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뿌듯한 뜬 소문에 힘입어 부부는 오늘도 보람찬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세대와의 소통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 차근차근 천천히 충실한 기록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찻집에 사진을 찍은 작가와 대화한다. 맞아. 어떡해. 12월도 보세요. T 클래스도 있었고. 맞아. 올해 사계절을 사진으로 담는 사진 작가분이세요. 이불 작가님. 이렇게 포근한 이불처럼 따뜻한 사진을 찍는 작가분인데 진짜 사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사진 보고 반해서 우리 요한님이 의뢰를 했어요. 근데 정말 애정을 담아서 사진을 찍어주셔가지고 너무 예쁘고 기대가 됩니다. 여름에 왔었는데 사진 그때 작가. 또 비가 엄청 내리던 날에 왔었어요, 제가. 근데 저쪽 건물 가시면은 이렇게 복도식으로 딱 돼 있고 유리창이 싹 깔려 있는데 그 천만마루 아래로 막 빗방울 떨어지는 모습들 보면서 아, 여기 진짜 눈 올 때 와도 진짜 예쁘겠다. 딱 이 생각을 담아서 막 찍어서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또 이렇게 인스타그램도 보시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우리 요한님께서 좀 젊은 감각으로 하는 분들이 좋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마침 그래서 우리 요한님이 찾아낸 보석이에요, 보석. 앞으로 유망주. 내가 사는 공간에 대한 애정은 곧 삶에 대한 애정이겠지요. 햇살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갈 때, 또 꽃이 피고 질 때 집의 표정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부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보았던 내밀한 삶의 표정을 누군가도 보고 느껴주었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웬일인지 찻집에 명당 자리가 비었습니다. 모근이 좋아야 앉을 수 있다는 다락방 자리. 아무리 주인이라고 해도 이런 호사는 쉽지 않다네요. 부부가 다락에서 차를 마시다가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든다. 이불 작가님 저기 계시네. 그러니까 손님들 많이 계실 때 오픈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둘이서만 이 공간에서 차를 마시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연기가 거의 안 나거든요. 네. 여기는 나면 이 자리만 나면 또 밑에 사람들이 바로 또 다른 자리에 앉아 계시던 분도 또 바로 또 올라오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자리 이게 비어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주전자 속 차를 잔에 따른다. 골목에서 번져오는 그리움과 추억의 향기, 촘촘한 삶의 이야기를 부부는 오늘도 차 한 잔과 함께 만끽하고 있습니다. 횟수로 올해가 10년이 되거든요. 근데 그 유럽에 보면 그
100년이 넘은 그러한 그 카페들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10년의 그 힘으로 100년을 이어가는 그러한 차문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 옛날 삶이 힘들어도 딛는 땅이 비좁고 초라해도 골목 안에선 늘 훈훈한 정과 사람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세상의 속도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기억의 고향. 부부는 오래전 공주의 한 골목으로 귀향을 했습니다. 이들의 고향이 궁금하시다고요? 언제든 마음의 대문을 열면 골목이 그곳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유튜브에 귀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 기획 제작 KTV 국민방송. 지금까지 화면에서 방송 8월이란다 시즌4 골목이 데려다 줄 거예요 였습니다.